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한마디, 은퇴한 부부들 사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해봤고, 자식도 키웠고, 여행도 다녔고, 그런 사이 좋은 부부라면 은퇴 후에도 잘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정년퇴직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예상 못한 갈등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혹은 왜 이토록 서로 다른 걸까? 사실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전환기예요. 이 전환기에 부부가 같은 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2030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니까요. 자, 그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왜 사이 좋은 부부도 은퇴 후에 위기를 맞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숨이 막혀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의 김 부부는 정년퇴직 이후 둘이 함께 등산도 다니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는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 게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숨이 막혀요. 나만의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회사 다닐 때처럼 하루를 꽉 채우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아내와 함께 모든 걸 하려고 했죠. 반면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었어요. 결국 소소한 말다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은퇴 후의 생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무조건 같이 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각자의 루틴과 쉼을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 사례,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부산에 사는 최 부부는 은퇴 전부터 소득이 괜찮은 편이었고 둘 다 자녀 교육도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남편은 이제 아껴야 한다며 지출을 줄이자고 하고 아내는 이제 좀 누리고 살자고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자고 주장했죠. 처음엔 소소한 소비에서 차이가 났지만 나중엔 은퇴 자금 사용 계획을 놓고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교훈. 은퇴 후 경제관의 차이는 예상보다 더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은퇴 전에 미리 부부가 함께 자산 현황을 공유하고 돈에 대한 기본 철학을 맞춰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1년의 여행은 몇 번, 한 번에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큰 지출은 어떻게 결정할까? 세 번째 사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우울해지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박 부부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바쁘게 살다 정년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내는 평생 살림과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같이 쉬자며 좋아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말 수가 없어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 허무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아내는 바쁘게 잘 지내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집안일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있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죠. 결국 부부간의 감정선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교훈. 은퇴 후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남편도 아내도 각자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든 소소한 부업이든 일상의 보람을 만들어가는 게 부부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례들을 보며 느끼셨겠지만 결국 은퇴 후 부부가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관성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역할을 재설계하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을 따로 정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섞어야 해요. 돈에 대한 대화는 꼭 서로 솔직하게 하기. 은퇴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월 지출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공유해야 해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현실을 함께 직면하는 거죠. 삶의 목적과 보람을 다시 찾기. 누군가는 텃밭 가꾸기에서, 누군가는 자원봉사나 손주 돌봄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나만의 일을 인정해주는 게 은퇴 후 부부 관계에 큰 힘이 돼요. 마무리하며 사이만 좋으면 은퇴 후엔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붙어 있으니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도 커서 충돌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죠.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같은 배를 타고 파도를 함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갈등도 자연스러운 파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화가 살아있는 부부라는 사실. 은퇴 후의 진짜 행복은 그런 진심 어린 소통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사이 좋은 부부도 흔들린다. 은퇴 후의 진실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리스크와 대처법. 은퇴는 단순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은퇴는 곧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며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감정의 균형, 경제적 관점, 생활 패턴 등 다층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많은 부부가 우리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전문가의 관찰에 따르면 은퇴 후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의 약 60% 이상이 기존의 사이 좋은 부부로 분류됐던 커플입니다. 왜 그럴까요? 1. 24시간 함께 한다는 것에 함정 관계의 밀도 증가로 인한 갈등. 현역 시절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따로 보냅니다. 퇴근 후 짧은 대화, 주말의 나들이 정도가 전부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보내야 하죠.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관계 밀도의 급증입니다. 관계학자인 데보라 테넌 데버러 테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은 오히려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이 좋은 부부일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갈등의 마찰면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처법. 하루 루틴을 정리하고 서로의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분리하세요. 개인 공간과 개인 일정은 은퇴 후 부부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산소입니다. 2. 경제관 차이 퇴직 후 자산 운용을 둘러싼 갈등.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 끊기고 연금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 간 경제적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산 사용 계획의 불일치입니다. 한 사람은 절약, 한 사람은 이제는 누리자는 입장이라면 반복적인 마찰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 재무 계획에 민감합니다. 반면 남성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당장 누려야 한다는 식의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처법. 부부가 함께 은퇴 후 자산 현황을 공유하고 1년 단위의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연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정체성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갈등의 근원이 된다. 정년 퇴직 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쪽은 일반적으로 남편입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역할과 직무에 몰입해왔던 이들은 직함을 잃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합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 또는 절망의 시기이다. 이 말은 은퇴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감, 무력감, 그리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고립되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의지하려 들고 서로의 기대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대처법. 은퇴 전후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에 자원봉사, 취미, 지역활동, 손주 돌봄 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남성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활동 동호회, 마을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대비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포인트. 일상 루틴 서로의 하루 일과표 만들기 아침밤. 개인 시간 각자만의 공간과 일정 확보하기. 경제계획연금, 퇴직금, 자산 운용 계획 공동 점검. 새로운 역할 각자의 취미나
사회적 역할 계획하기, 커뮤니케이션 갈등을 감정 이전의 정보로 다루는 훈련. 결론 함께 나이 드는 법을 연습하라. 사이 좋은 부부도 은퇴 후엔 다시 배우자를 배워야 합니다. 3040년을 같이 살아왔더라도 은퇴 이후는 전혀 새로운 시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함께 설계해야만 진짜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고 함께 성장하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이 좋은 부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